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겉으로는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가 총선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다음 얘기 해볼까요? 다음 얘기 참 이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자 이거 보세요. 재밌는 게 이 이재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이 진술서가 앞부분에 그 머릿말을 달아놨습니다. 이 머릿말 한번 보세요. 무슨 개그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든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진짜 얼씨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게 이제 검찰 진술서입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랬더니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검찰을 가르쳐요. 국가 권력은 뭐 이래야 되고, 뭐 증거 입각해야 되고, 억압적인 공권력 행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의 정적만 제거하는데 몰두하는 그런 검사,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다. 이렇게 준엄하게 검찰을 지금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조작 수사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지금 소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그냥 이분은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모든 것에 대해서 조작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길 거다. 사건 조작에만 악용할 거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술서의 모두예요. 그러니까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고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아무리 합리적인 소명을 해도 검찰은 조작에만 몰두할 것이다. 라고 진술서를 냈습니다. 진짜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지금 앞으로의 모든 절차를 다 조작으로 몰고 갈 것이고 정치 투쟁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조사에는 한 15명 같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혼자 가겠다 그러더니 무슨 혼자는 무슨 한 15명 갔고 의원들이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잔뜩 갔고 근데 이분이 나와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검찰은 수사를 아닌 정치를 하더라. 기소 목표로 조작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 가기 전에 썼던 진술서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조사받고 나와서 반복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사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고 진술서에 미리 써놓은 거죠. 이 사람의 입장을 미리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소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 전에 조사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하던 자기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미리 결정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진술서에서 봤듯이. 그리고 가기 전날 뭐라 그랬냐면 호남에 가서 전주 정읍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켜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죠.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이 지지자한테 저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정치인 보셨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정치인들은 아주 거지 같은 정치인이겠죠. 제가 여러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죠. 아니, 국민한테 저를 지켜달라니요?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뭐 좌표 찍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검찰한테 뭐 테러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면 아니
저를 지켜주거나 말거나 정치인은 원래 국민을 지켜야죠. 근데 지켜주시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자기를 안 지켜주면 국민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을 합니다. 이 발언들이 좀 전에 그 검찰한테 그 조작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미리 선언하고 조사받고 나와서 저 얘기한 거랑 다 통하는 거죠. 이걸 완전히 그냥 정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본인이 제대로 소명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아마도 소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만큼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 무서워서 그러거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오늘 아침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민주당이 이제부터 장애투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국민보고대회를 해서 장애투쟁으로 들어간다. 취재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장외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대변인이 얘기한 거니까 아주 당의 입장인 거죠.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지금 이제 검찰은 두 번째 소환을 할 텐데 두 번째 소환을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고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이게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과정이죠. 예상되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장애투쟁을 선언한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모든 갈등은 정당과 국회를 통해서 조율되고 또 명시되고 그리고 해소되는 것이죠. 근데 장애투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애투쟁은 이런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장애투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래도 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게 뭐냐면 그 여당이 너무 거대했을 때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진짜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소리치고 싶다 이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거대 여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회 안에서 갈등을 명확히 하고 조율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거대 야당이 다수당이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표결에서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장외로 나가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냐? 이 명시적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그냥 지키겠다. 호위무사로서 밖에 나가서 마구 조율되지 않는 그 국민들의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외침을 무기로 삼아서 그 시위를 하겠다 이 얘기죠.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정당과 국회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에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부장입니다. 이분이. 이 경향신문 얘기가 민주당은 이재명 로펌 말고도 할 일이 많다. 지금 너네가 이재명 한 사람 로펌으로 지금 그 모든 일을 다 제치고 이거 할 거냐라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쪽 기관지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이 경향신문 물론 자기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이때까지의 논조는 민주당 편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경향신문 정치부장의 칼럼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물러나란 얘기죠. 제1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없이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해라. 그럼 너 더 잘 나갈 거다. 문제는 뭐냐?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 이 대표 호위무사처럼 조폭처럼 이러고 있냐. 민주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여당이 방탄이라는 빌미만 준다. 방탄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할 일 좀 해라. 민주당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거대 야당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 이제 물러나라 라고 드디어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거라고 경향신문에서도 드디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갈 만큼 간 거죠. 그죠? 지금 민주당이 저 장애투쟁을 한 것도 진짜 얼씨구죠, 얼씨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장외로 나가겠다? 그것도 거대 야당이? 그것도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보통 때 저렇게 편을 들던, 역성을 들던 언론들도 이제 당대표 물러나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태가 저는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저는 이재명 씨가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야당다운 문제 제기를 해야지 여당도 여당답게 합리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고, 그래야지 나라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걸 뭐 너무 순진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순진한 얘기가 가장 원칙적인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이냐, 경향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라가 이 많은 현안이 있는데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이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저는 지금 안타까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년 총선까지 개결하. 그러니까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공학적으로는 정치공학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씨가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정말 너무나 한심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그러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거다. 정치공학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겉으로는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가 총선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다간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정리하고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얘기로 그 여당과 야당이 경쟁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더러 이제 너무 순진하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정치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